안녕하십니까. 마카렌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플러스를 달고 출발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역시나 강보합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주요했던 요인은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유럽 증시도 추가적으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열렸던 따끈따끈한 회의죠. 이후에 긴급 재무장관 회담에서 최소 5천억 정도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를 했다라는 새로운 뉴스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로존에 대한 악재가 조금은 거쳐지는 듯 싶은데요. 이에 대한 반응을 처음으로 느껴볼 수 있는 우리 장과 일본 증시가 일단 플러스를 달고 출발한 주요한 요인 되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닷새째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급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외국인이 거래소 내에서 630억 정도 못 되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팔고 있고 선물도 2,000계약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네요. 프로그램에서 차익 거래가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도 겹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사주지 않고 팔면서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이 매물 부담을 차치하고라도 프로그램 쪽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0포인트 정도 뛰어서 1,668인데요. 오늘 아침에 개장을 1,660선 막 넘긴 1,661포인트 했다가 약간 변동성이 있었다가 다시금 지금 상승폭을 키우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503선에서 출발했는데 506선까지 약간 주춤하는 양시장이 다시금 상승적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과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는 오늘 장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은요. 단연 금융섹터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만큼 낙폭이 과대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작은 그런 개별 기업들도, 개별 은행들도 2%씩은 이상씩은 또 오르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들의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글로비스가 1.6% 정도, 그리고 대한항공도 오늘 1.2% 정도 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증권주도 역시나 지수가 회복을 하니까 잘 가죠. 평균적으로 2.5% 이상씩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융섹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KB금융이 연일 한 이틀 연속 10% 정도 급락했었는데 오늘 한 10 중에 한 3, 4 정도는 만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3.7% 반등을 좀 강하게 주고 있고 우리금융도 역시 KB금융과 함께 하락세가 아주 컸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5% 이상이나 반등을 하면서 한 이틀 연속 급락분에 대한 절반을 오늘 아침 한 30분 만에 만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전기가스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쭉 한번 가볼까요? 자, 보험 쪽도 오늘은 전 업종이 다 플러스를 달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해야겠습니다. 섬유의복, 유통 이렇게 작은 경기 방어주 쪽도 일단은 플러스를 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가장 낙폭이 컸었던 금융섹터의 반등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철강금속 쪽도 한번 가볼까요? 자, 포스코가 1% 가까운 반등 나와주고 있고 금값이 5개월 내 최고치 찍었다라는 소식이 고려아연도 주당 3,000원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2%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운수장비나 전기전자 쪽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1% 이상 오르면서 80만 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8,000원, 9,000원 정도 오르고 있고 LG전자가 지금 2.6% 또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1.4% 반등, 삼성전기도 1%가량. 일단 IT 대장주들도 오늘 한 1%씩은 다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자, 운수장비 쪽 한번 볼까요? 대장주 현대차가 또한 2%, 1.5% 이상 반등에 나서주고 있고 세종공업이 무려 11%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만도 상장이 19일인데요. 이를 앞두고 자동차 부품주가 IT 쪽 부품주보다 더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아차가 다시금 2.7% 급등하면서 29,750원. 그때 거의 고점인 것 같아요. 전 고점까지 왔습니다. 3만 원에 한 300원 정도 모자랐던 게 전 고점이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오늘 아침에 전 고점 타진하고 있습니다. 제 밖에 자동차 쪽 한일 이화도 5% 정도 급등을 하고 있으면서 자동차 부품주의 오늘 움직임도 또한 좋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네, 현재 코스피가 1,669포인트, 1,67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전문가 또 출발 상황까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이 시각 수급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뛰는 세력대 나는 겐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다 하셨는데 날개를 한 하나쯤 단 아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난주는 사실 주시장에 짙은 먹구름과 비바람이 몰아쳤죠. 네. 자, 금주로 시작하는 월요일장 산뜻하게 출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봄날이라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꽃샘추위가
상존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유에서 유로존에 대한 구제금융을 지원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이 30포인트 이상 상승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시장 아침 시초가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1포인트가 상승한 1669포인트로 지난주와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웬만한 악재를 그렇죠. 장중이라든지 하루 이틀에 소화하고 다시 상승하는 것이 기조가 상승 기조입니다. 그래서 기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거죠. 그러나 국내 시장은 이미 추세는 꺾인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일단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상승 시 추격 매수는 철저하게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하락 출발한다면 단기 저점 매수했다가 짧게 끊어치는 단기 매수 전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승 출발하고 있고 지금 시초가 대비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승 시 추격 매수 또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투자자분들 현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총알을 낭비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여전히 주식 편입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 있죠. 높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번 상승을 이용해서 여전히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드리기 앞서 현 시장 상황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자, 미국 시장부터 한번 국내 시장 현재의 국내 위치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단기 급락한 이후 엄청나죠. 이것도 네. 11,00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자 1,300포인트 장중에 10,000포인트 붕괴되는 물론 이제 뭐 오파 실수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미국 투자자들 매니저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급락했다는 자율적인 반등입니다.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하죠. 통상적으로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미국 시장도 10,000포인트가 붕괴된 것이 저점 진바닥으로서 완성이 되려면 이번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조정받을 때 이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쌍바닥의 패턴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자율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이것이 상승으로 반전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오래된 고객분들이 처음에 중매를 봐서 시집을 갔는데 그 중매쟁이는 시댁이 단출하다고 합니다. 가족이. 근데 시집을 가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뭐 조부님이 오시고 또 하룻밤 잤더니 시삼촌들이 오고 또 하룻밤 자고 났더니 또 시고모들이 오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다 오라고 들어오시라고 하라고 이미 시집 왔으니까 그래서 다 와고 보니까 뭐 가족이 20명 가까이 되더라. 뭐 이런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던지 네. 그런데 요즘 같으면 그런 시댁은 시집 안 가려고 하겠죠, 여자분들이. 자, 그것처럼 주식시장도 지금 올라갈 때마다 층층시합니다. 계속 매물벽대가 주가의 상승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올라오면 팔겠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워낙 불안하니까. 그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조정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태평양 건너 미국 시장 뭐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국내 시장보다 중요하지는 않겠죠 투자자분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의 현재의 흐름은 어떻고 현재 위치는 어떤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한번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죠. 1,757포인트 장중 고점을 실현한 이후 2주 만에 장중 저점 1,630포인트 라인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찬가지죠. 이것도 급락했다는 차율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1차적인 저항선대가 1,680이고요. 1,680 라인 그리고 2차적인 저항선대는 1,700입니다. 이 1,700포인트의 저항선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1700포인트 지지선을 딛고서 조정받다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지지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제 1700포인트 라인부터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량이. 그러니까 네. 이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단숨에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 반등 목표치가 1680에서 1700포인트라고 본다면 그거 먹겠다고 매수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더구나 상승시 매수에 진입은 부담스럽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상승시의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에게 반등권 진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냐면 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00포인트 라인부터는 또 강력한 지지선대가 형성돼 있고 그 아래에서는 더 강력한 지지선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일봉인데요. 주봉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죠.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요 라인이 1600이고요. 그 다음 라인이 1550입니다. 그러면 주봉으로 보면 1600에서 1550 라인이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죠. 일봉으로 보면 맨 포인트, 1600포인트 라인이 지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연속 하락,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매수했다가 짧게 끊어치는 단기 매매 전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그렇죠? 상승과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를 기가 막히게 하기는 어렵다는 점이죠. 그거는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그렇죠? 일단 자율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하락 시에는 매수는 가능하다고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침 시초가 갭상승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추격 매수는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한 610억을 매도하고 있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 매수하고는 있지만 64억 원에 불과합니다. 아침 시초가에 비해서 기관도 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요. 개인 투자가들만이 460억 매수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지금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는 오늘 상승했다 하여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을 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오늘 매수하느냐?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한 작업.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는 누구만 해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두 분만 하셔야 됩니다. 두 분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 대다수의 개인 투자분들은 조금 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 시에는 철저하게 관망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이 급락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황금의 매수 찬스,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고수라는 점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종목을 원하는 가격대 살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의 상승은 아직까지는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 올라오긴 했지만 이것도 역시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기다리는 기간이 조금 짧아지지 않았나 이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그때 또 매수 타이밍일 때는 우리 이재권 사무께서 정말 크게 또 매수하라라고 외치실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 어떤 종목에 몰렸는지 궁금한데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 단 하루에만 1조 2천억을 던져서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떤 종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담았는지요? 네,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지난 한 주 동안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월요일장 이 시간에는 주간 동향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꼭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한 종목을 보면요. 기아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아모레퍼시픽, 외환은행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LG화학, 현대차, 삼성화재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을 보면은 역시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일부 조선과 화학업종이 눈에 띄고
은행주에서는 외환은행이 이제 매수 상에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이탈하는 종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 자동차 관련주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일을 보인 것은 역시 실적 호전이 되고 있는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그나마 매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지지난주에 비해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좀 약해진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SK 브로드밴드, 유비쿼스, CJ 오쇼핑, 덕산 하이메탈, 이오 테크닉스를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서울반도체, 소디프 신소재, 네오이즈 게임즈, 성우 하이텍, 다음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새롭게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몇 종목 있죠. 외국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유비쿼스라든지 이오테크니스, 덕산 하이메탈 이런 종목군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어때요? 강도는 좀 약한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종목이 좀 분산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들 종목군들도 집중하지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투자자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종목 샀다가 아니다 싶으면 내일 팔고, 그죠? 또 9시에 샀다가 10시에 팔고, 10시에 샀다가 다시 10시 10분에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들 이들 세력들은 물론 당일 매매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지난주 외국인 투자가들 하루에 1조 2천억 이상 순매도율을 보인 것은 최근 3, 4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그 90년도 초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공식적으로 집계한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는데 한국거래소가 공식화, 외국인 매매 동향을 공식적으로 집계한 것이 1998년 4월이거든요. 네. 1998년 4월 이후에 당일 매도 규모로서는 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 지난 일주일 동안 매수 동향을 보면은요. 매수 강도는 좀 약해진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매수 강도가 약해진 와중에서도 이런 종목을 샀으니까 그런 종목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 전략인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뭐 실적 또 펀더멘털 이런 기준을 세워서 살만한 종목들에 대한 후보 리스트업 작업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앞서서 다른 패널분과 전화 연결을 했을 때는 IT 자동차 부품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하기에 좋고 역시나 길게 보면은 IT 자동차 주주 쪽을 좀 보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좋은 종목이 저는 중장기적으로 좋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종목은 단타 종목, 이 종목은 장기 종목. 저는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단기적으로 좋은 종목이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 걸음부터죠. 어느 종목은 뭐 갑자기 있다가 팍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종목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수급이 좋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도 그 종목의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금주에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조정 시에는 역시 저는 자동차 관련주, IT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도 역시 IT 관련 개별 테마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투자자분들의 관심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플러스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을 언급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금주 마이너스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한 두 종목 한번 선정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역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 대표주자 현대자동차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이 현대차는 뭐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고 세계적인 메이커 이기 때문에 뭐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네. 최근 들어서 여러분이 도표에서도 보셨다시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주가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이 현대자동차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형주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죠. 그런데 뭐 조금 전에 보셨던 종합지수와 이 차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과거에는 종합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 같은 이런 대형성종 포스코 같은 종목군들도 이렇게 덩달아 하락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네. 예,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 관심권에 두셔야 됩니다. 왜? 장애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차트만 보더라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차 지선 라인인 13만 원대를 축으로 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오늘 상승시 추격 매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2만 5천에서 13만 라인이 그래도 적정 매수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딱 자르면 12만 7천 원. 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싫은가요? 계속 제가 쓴 글씨가 지워져 버리네요. 네, 12만 7천 원 라인에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그렇죠, 타이밍이 온다면 지금 13만 2,500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오늘 타이밍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일 들어오지 않으면 모레 이렇게 해서 타이밍을 늦추시면서 지금은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매수 가격대를 지키는 이런 매매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는 보시다시피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금주 한번 조정 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이제 중소형주에서 하나 선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형주에서는 KP케미칼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예. 네네. 이 KP케미칼은 롯데그룹 계열 주식입니다. 석유화학 업체고요. 그리고 이 롯데그룹 계열사의 석유화학 업체가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죠. 호남석유화학이 있습니다. 네. 이 KP케미칼은 호남석유화학과 합병을 이미 공시했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합병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호남석유화학은 지금 13만 원대입니다. KP케미칼은 9천 원이죠. 그럼 합병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호남석유화학보다는 KP케미칼에 대한 호재가 더 강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룹사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겠죠. 자, 차트가 나오네요. 차트 한번 보죠. 이거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종합지수로 본다면 이 종목은 이마침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종합지수보다 더 강한, 그러니까 종합지수를 이끄는 역시 장애 주도주라고 볼 수 있죠. 이 종목 지선 라인이 8,500원 선이 강력한 지선 라인이라고 본다면 역시 지금은 또 상승하면서 9,030원입니다. 9,000원대 올라가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고요. 8,500원이 지선 라인이고 8,500원에서 9,000원 라인이 지선 라인이라고 본다. 그 중심선이라 할 수 있는 8,700원을 전후한 시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자, KP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금주에 조정을 이용해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해서 두 종목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니지만 조금 조정이 있으면 사보자. 현대차 12만 7천 원 전후, KP케미칼 8,700원 전후 얘기하셨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코스피는 20포인트 뛴 1668, 아직까지 1670은 못 찍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코스닥은 7포인트 뛴 507선, 외국인들은 양시장 그리고 선물시장까지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각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힘드시면 증권부에 있는 윤경환 기자 불러보죠. 윤 기자.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 어떤 것이 특징주입니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앞서서 들어봤는데요. 예.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 인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4%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몇몇 증권사들은 보고서를 통해 이 대우인터내셔널이 포스코로 피인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와 기아차 등 자동차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피인수될 대우인터내셔널도 오늘 또 특별히 강세고, 포스코도 어쨌거나 1%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유럽발 재정 위기의 우려 때문에 우리 증시도 많이 급락을 했었었고, 한 4거래일간 100포인트 정도 빠진 상황에서 이유 쪽에서 또다시 구제금융에 대한 추가 집행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언제쯤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 분위기라면 앞으로 믿어봐도 좋을 만한 증시인지 각 증권사별 리포트 좀 정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유럽발 위기 중심으로, 이슈 중심으로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최근 유럽 재정 위기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오늘 다수의 증권사들이
유럽 재정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의 경우는 오늘 유럽의 각 국가들의 제1 목표는 바로 유로화를 지켜내는 것이라면서 유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그리스는 유로화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고 유럽 중앙은행은 국채 직매입보다는 은행 대출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성급히 저점 매수에 나설 필요는 없으며 특히 금융주와 중국 관련주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도 오늘 유럽의 재정 위기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은행의 문제로 유럽 재정 위기가 은행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것이 글로벌 증시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유럽에서 이제 EU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 추가 구제금융 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내 증권사에서는 조금 우려를 하는 쪽으로 지금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인 것 같네요.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와 함께 증권사 리포트 요약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언제나 프로그램 말미 한 10시 조금 못 되는 시각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전화 받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요. 저희가 그 글 보고 상담해드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체크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텐데요. 패널분들이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 이 종목 유효하겠다 말씀하셨던 것, 장 열리고 난 다음에도 매수 관점이 아직까지 유효한 건지 다시금 체크를 해보는 그런 코너인데요. 오늘 먼저 오늘의 센 전략에 출연하셨던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께서는요. 오늘 테크노 세미캠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 그리고 실적 안정성 대비해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셨었고요. IT 이런 자동차 부품주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테크노 세미캠은 이미 기관 매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지금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25,000원까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어쨌거나 이 정도 목표가의 어떤 바탕이 되는 것은 실적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손절은 19,500원 얘기하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매수가는 25,500원 정도 얘기하셨습니다. 현재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인지 테크노 세미캠 현재가 확인해보죠. 네, 22,000원 정도로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가 25,000원인 것을 감안을 해보면은요. 일단 수익률을 조금 짧게 본다라고 하시면은 눈높이를 조금 낮추신다면은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IT 부품주가 전반적으로 다시금 대형 IT주와 함께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 세미캠 종목도 지금 4%가량 급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보다도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아침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테크노 세미캠 조금 더 일찍 잡을 수 있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이라는 코너에 출연하셨던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종목이었습니다. 역시나 분위기가 거의 다 비슷한가 봐요. IT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주목하자라는 얘기 하시면서 IT 쪽에서는 DMS 자동차 부품주로는 세종공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DMS 먼저 보면요. 목표가는 17,000원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14,2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죠. 네, 14,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플러스 200원 하면은 14,400원인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른 가격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목표가가 17,000원이니까요. DMS 정도는 지금 딱 들어가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테크노 세미캠보다 일단 현재가와 말씀하셨던 매입가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네요. 자, 무엇보다 오늘 아침 관심수로 떠오르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입니다. 세종공업 한번 보죠. 무엇보다 자동차 부품주가 많이 있지만 만도 상장
19일 앞두고 일단 주가 다시금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자동차 부품주 많지만 그중에서도 세종공업 얘기하신 것은 저평가된 종목을 찾다 보니 역시나 이 세종공업이 눈에 띄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종공업 목표가는 12,000원 얘기하셨고요. 9,600원 전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뛰고 있더라도 9,700원 정도에서 잡아서 12,000원 정도에서 차 실현을 하고 나오는 전략이신 것 같은데 현재 가격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죠. 1,850원입니다. 오늘 아침 쭉 올라서 지금 13% 가까이나 급등해서 오늘 상한가 실현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평화전공이 오늘 아침에 52주 신고가 내고 있고요. 성호하이텍도 무려 10% 이상 급등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의 오늘 아침 분위기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세종공업, 사실 10,000원 아래서 잡으라는 말씀이 될 텐데 오늘 이미 10,000원을 훌쩍 넘긴 시점입니다. 그래도 잡아볼 만한 종목인지 만도의 상장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팩트로 남아 있고요. 19일까지는 조금 기간도 있는데 말이죠.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말씀하셨던 세종공업 너무 많이 뛰고 있네요. 예, 자동차 부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한 1,850, 12%까지 상승을 한 상태인데 네. 일단 만도 같은 경우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장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의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시장 점유율 상승 그리고 각국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도나 미국과 FTA 같은 경우가 체결이 된다고 하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상승 실적 개선 여지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을 만도와 더불어 그리고 실적 개선 그리고 경기 회복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가장 싼 종목군들 중에 하나고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단기적으로 급등한 감이 좀 없지는 않지만은 일단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으로 생각이 돼서요. 좀 다소 상승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분할 매수 대응 차원에서라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더 편입을 시키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가격이라도 비싸다 느끼지 말고 또 비싸다 할지라도 조금씩 담아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세종공업 12,000원까지 보고 일단 조금씩 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0시가 조금 넘은 시점.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는 것 같네요. 통화였느냐 투자요소 코너 시작합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종목 상담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고요.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 남기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스튜디오에는요. 정양환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늦게 시작한 만큼 빨리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십니까? 예, KTNG요. 네. 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예, 75,000원에 4월 초에, 예, 매수를 해가지고. 네. 예, 그 길로 매수한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 빠져가지고. 네. 예, 이거 뭐 어떻게, 예, 중간에 뭐, 이렇게 매도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너무 손실이 커서.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네. 상담을 받고 싶었어요. 예. 중간에 혹시 단 한 번도 상담 받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 중간에 왜냐하면 63,000원대 이 정도에서 굉장히 좀 상당 기간 3월 초부터 해서 횡보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액션을 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74,000원이라고 하셨나요? 5,000원. 75,000원이요. 비중은 예. 어느 정도 되십니까? 40% 정도 됩니다. 40%. 아유, 비중도 적지 않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KTNG 계속해서 뭐 줄줄줄 흐르고 단 한 번도 산 이후로 재미를 못 본 종목인데 손절도 예.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처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KTNG는 담배와 또 인삼을 또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네. 그 KTNG는 지금 1분기 영업 매출액이 7,809억으로 전년기 대비
8.5%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좀 영업이익에서도 27.4% 정도, 순이익에서도 30.3%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시장 담배 점유율도 좀 줄었죠. 4.1% 정도로요. 네. 줄었고요. 그리고 KTNG의 주력 사업이 담배입니다. 담배와 인삼인데요. 양면성 가지고 있는데 담배는 조금 금연 추세가 좀 일어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안 좋네요. 예, 그리고 매출액이 줄어들고 어떤 공기업의 특성상 동종목은 반등이 크게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7만 매수가가 지금 7만 5천 원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자를 자리가 아니고요. 네. 지금은 저점입니다. 저점이고 얼마 전에 5만 5천 600원 정도까지 찍었는데 네. 5만 5천 6백원까지 찍었는데 5만 5천 6백원의 어떤 지지가 나온다면은 좀 반등을 보시면서 일단은 6만 원 선을 한번 보시죠. 6만 원 선 한번 보시고 6만 원 선까지 올라온다면은 동종목이 만약에 6만 원 선에서 좀 밀린다면은 일단은 좀 잘라주시고 여기서 비중을 네. 좀 축소해 주시고 그리고 매수가가 7만 5천까지인데 7만 5천까지 오기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이 나고 있는데요. 네. 동종목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5만 5,6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이 시점에서는 조금 비중 축소 40%니까 한 반틈 정도는 줄여주자 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6만 원권에서 만약에 6만 원권 반등한다면은 일단 매수가까지 보는데요. 일단은 66,400원까지는 보는데 여기 좀 매물대 강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조금 흔들린다면은 일단은 좀 비중 축소 의견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얼마 전에 찍은 저점이 55,600원. 바로 며칠 전 어제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차트가 더 흘러내리고 검색을 해보셨는데 KTNG가 55,600원 미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지금 40%인 물량의 절반 정도를 일단은 좀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6만 원까지 일단 쭉 주가가 좀 올라가는지를 지켜보시는데요. 6만 5천 원 조금 못 되는 언저리 가격에서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를 잘 시원스럽게 좀 강한 힘으로 통과를 하는지 그렇지 못하신지 여부를 조금 체크를 하셔서요. 반등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인 7만 한 5천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일단 희망을 좀 품으셔도 좋겠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6만 원, 6만 5천 원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매물대에서 좀 지지부진하면 역시나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서 축소를 하는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래쪽으로는 당장 55,600원 잘 지켜지는지부터 일단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겠고요. 6만 원까지 쭉 올라오시는지 그 다음에 좀 지켜보면서 그 위에 있는 6만 원과 6만 5천 사이쯤 돼서 가격에서 얼마나 이 주가가 힘있게 올라오시는지 그런 순으로 가격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이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받습니다. 02-3153-261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밝으시군요.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실제 밝지는 않은데. 네,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문제 종목이군요. 아니, STX 페노션이요. 네, STX 페노션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네, 13,650원. 13,600원. 30%. 30%요? 그렇군요. 목소리가 밝으신 건 그냥 원래 목소리가 그냥 밝으신 거군요. 주가 흐름과 상관없이. 네, 지금 약간 손해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면 3월이나 혹은 그 이전에 사셨나요? 최근에요. 며칠 전에요? 네, 좀 일주일 전? 그때 무슨 얘기에 마음이 동하셨나요? 아니요, 주변 추천을 예. 추천을 받아서요. 예, 해운주가 좋다는 얘기가 사실 좀 있긴 했거든요. 예,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빨리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실적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좀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것이 해운주에 대한 그런 분위기였고, BDI 지수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게 사신 그 정도 가격이 횡보하는 가격이었는데, 그 뒤로 쭉쭉쭉 급락을 했었죠. 물론 시장도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래요. 안타깝게도 지금 13,000원대 사셨는데 지금 12,250원, 한 1,000원 정도 이상은 지금 빠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중 30%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자세한 상황 여쭤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STX 페노션 지금 해운주들이 어떤 업황이 살아나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 종목이 빠진 이유는요.
외국인들이 많이 물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금요일 날 1조 2천억 정도의 어떤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은 지금 유럽계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럽계 자금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네. 어떤 종목이든 뭐 외국인들이 때려버리면 안 팔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도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그런 종목들은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 포인트 좀 잘못됐고요. 자, 13,650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약 반등 중입니다. 그래서 동종목이 매수기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여력이 되고요. 그리고 뭐 동종목에 대한 크게 어떤 나쁜 악영향도 없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지금 조금씩을 담아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네. 동종목이 좀 반등하려면은 일단은 국내 기관들이나 투신권에서 조금 매수권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흐름 괜찮습니다. 괜찮고 13,600원 정도 오면은 일단은 1차고로 14,000원까지 보시면서요. 단기 대응을 부탁드리면서 만약에 뭐 이 종목이 만약에 빠진다면은 전저점이죠. 11,000원, 11,600원까지 빠진다면은 여기서는 정말 여기서는 한번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한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전 저점인 11,600원 정도 깨고 내려가면 역시나 손절을 좀 황급히 하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시고, 만약에 쭉 기다렸다가 사신 가격 13,650원까지 오면은 그때 어떡할까요? 그때 오면은 14,0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뭐 보고 대응하라는 거는 14,000원까지 올라올 때 힘이 좋으면 조금 더 들고 있고. 그렇죠. 그렇지 이 않으면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좀 매물대 강하기 때문에 박스권이니까 매물대 강하기 때문에 요거 돌파한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16,500원까지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15,000원 돌파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관건인 그런 가격대 어딘가에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까지는 좀 올라오길 기다려봐야 될 텐데, 바로 어제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장 저점인 거죠. 11,600원. 이 가격이 지켜지는지 일단 여부를 보시고요. 지켜지면 일단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매수가 오는지 13,600원까지 오는지 보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들고 계신다면은 매물대가 지금 많이 걸쳐져 있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인 14,000원 언저리에서 힘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 깨지 않는지, 그리고 매수가 오는지, 그 이상 간다면 14,000원 시원하게 뚫는지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더 궁금하신 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뭐 저점 안 깨기를 기대하겠고요. 얼른 매수가까지 와서 그 이상의 수익 거두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처음과 끝이 밝으니까 제 마음도 좋네요. 자, 지금 10시 16분, 10시 19분 신데렐라입니다. 예. 뭐 신데렐라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때쯤에는 제가 이 시간에 압박을 느낀다라는 말씀인데, 아마 마지막 전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죠.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되셨거든요. 네. 예, 서울경제TV고요. 일단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남해화학이요. 남해화학이요. 얼마에 사셨고 몇 % 정도 비중 갖고 계신지요? 25,500원에 100%예요. 이 종목을 거의 다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의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25,500원. 이거 3월에 사셨나요? 아니요, 1월 정도. 1월요? 네네. 22,000원까지 올라갈 때는 사고 나셔서 22,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그때 정리를 좀 못하시고. 네, 못했어요. 그러면은 3월 중반쯤에 2만 원 정도 매수가 거의 왔을 것 같은데 한번 올 때 이때 왜 정리 안 하셨어요? 예, 그때도 못했어요. 네, 더 갈 줄 알고 기다리셨군요. 네네네. 예, 그래요. 근데 지금 뭐 15,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주당 한 5,000원 정도 빠진 그런 셈인데, 혹시나 뭐 정확히 궁금하신 점이 뭔지 저는 일단 들어보고 싶고요. 손절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 그게 자기, 번정까지 가나,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처분을 해야 되나, 그거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기다리면은 내가 산 가격까지 오른지 기다리고는 있는데, 그쵸? 네. 예, 남해화학에 대한 저희가 설명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네. 네, 남해화학은
지난해 대비 어떤 그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죠. 61.4%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동종목은 앞으로 좀 힘이 좀 가려면은 일단은 매물대가 조금 강합니다,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은 별로 지금 담고 있고요. 저점이라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은 10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남해학이 25,500원에 가지고 계시는데요. 25,500도 상당히 좀 고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손실이 너무 커서 일단 뭐 자르고 나온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고요. 네. 그리고 14,000원대가 대상바닥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어떤 흐름을 좀 보자는 얘기도 있고 오늘 좀 반등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반등이 일하고 있고 25,500원까지 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00원대에서 18,000원대에서 동종목은 조금 매물도 강하기 때문에 18,000원대에 어떤 힘이 가는가 못 가는가를 좀 보시면서요. 그리고 25,000원까지 보는데, 자,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22,000원까지 보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려면은 일단 모멘텀이 좀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만약에, 동종목을 손절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14,000원 정말 이탈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14,000원까지는, 당분간은 뭐 밀리지 않을 거라 생각 들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 자체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동종목도 흘렀다고 생각하시고 네. 18,000원대 오면은 일단 동종목이 힘이 가는가 안 하는가 보시면서 22,500원대까지 일단 매수가까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까지 드리고 조금 100% 같으면은 사실은 너무 투자보다는 좀 투기성이 많으니까 앞으로 어떤 종목이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100%의 어떤 투자는 좀 상가해 주시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관점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8,000원 정도가 일단은 위쪽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라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00%의 조금 비중도 부담스럽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정도 오면 다시 꺾이면 또 좀 아쉽잖아요. 어떻게 올라온 가격이죠? 그런데 18,000원대 오면은요. 네. 18,000원대 와서 17,000원을 이탈한다면은 이점에서 정말 비중을 줄여주시고 네. 18,000원대가 오면은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상향 방향인가 하향 방향인가 어떤 방향성 갈림길에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25,000원에 사신 남해화학집 15,000원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전 저점 바로 금요일장에서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워낙 장이 급락을 하니까 전 저점을 만들었는데 14,600원 깨지는지 여부 일단 첫 번째로 아래쪽 하단 확인하실 자리가 되겠고요. 18,000원 정도 언저리가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18,000원 정도에서 힘이 좋으면 일단 들고 계시면서 매수가인 2만 원대 초반까지 보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17,000원까지 밀리고 나서도 지지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쯤에서 비중을 조금 축소하실 필요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계속 기다리시면 뭐 2만 한 500원인 매수가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뭐 100% 비중은 주식 투자에 사실 바이블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남해화학 끝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투자해우서는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668포인트. 예, 제가 오늘 불러드린 지수 중에서 가장 높았던 지수는 1,669가 아닌가 싶습니다. 1,670은 저희가 불러드렸던 기억이 없고요. 코스닥도 한 507선 정도가 고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510선에 대한 코스닥은 부담, 1,670에 대한 부담, 코스피는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800억 정도로 거세지고 있고 개인들의 저가 매수도 동시에 거세지면서 개인 대 외국인의 싸움이 오늘 거래소 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규모를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현물은 매도세를 더 강화시키고 있긴 하지만요. 기관이 그러나 저가 매수에 조금 적극적으로 개인과 더불어서 동참하는 듯 싶었지만 기관의 매수가 점점점 약해지면서 개인과 외국인 2파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어느 정도에서 지지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분석도 오늘 방송 중에는 있었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마켓앤 센증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